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MDS 테크라는 꽤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98년에 설립돼서 코스닥 시장에 자리 잡은 임베디드 시스템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그렇죠. 오늘 단순히 회사 소개 이걸 넘어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MDS 테크의 진짜 핵심 역량이 뭔지, 특히 그 최근 주목받는 AI 분야에서의 성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또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많이 언급되죠. 맞아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기회인지 아니면 의존성이라는 위험은 없는지 당신의 MDS 테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 이걸 뽑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MDS 테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니 1998년 설립, 2006년에 코스닥 상장, 그리고 주력 사업은 임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공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자동차, 국방항공, 모바일 기기 같이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어떤 특수한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이런 거 제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자기기 안에 이렇게 심어진 미니 컴퓨터나 두뇌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하, 기기 속에 작은 두뇌요. 네, 스마트폰, 세탁기, 자동차 제어 장치 등등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NDS 테크는 바로 이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그 기존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같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포인트군요. 네,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탄탄한 기본 사업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쌓아 올리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NDS 테크가 새롭게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인가요?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 몇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첫 번째는 역시 단연 AI 및 GPU 솔루션이네요. 아, 역시 그쪽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라는 점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기반 서버나 엣지 컴퓨팅용 솔루션을 독점 공급한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네. 여기서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라는 점, 그리고 또 독점 공급이라는 이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네. 현재 AI 기술 혁신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들의 GPU는 AI 연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테크가 이런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서 특히 고성능 서버나 특정 엣지 솔루션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AI 인프라 구축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물건 떼다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그 최첨단 기술을 국내 시장에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있다는 거군요. 특히 자료에 언급된 그 차세대 GPU 블랙웰 기반 AI 서버 공급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점.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 블랙웰은 현재 시장을 거의 휩쓴 엔비디아 H100의 후속 칩이거든요. 아, 다음 세대? 네, 성능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주력 제품입니다. 이 블랙웰 기반 서버 공급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크가 최신 AI 기술 흐름에 가장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뜻이죠. 와, 최전선이요? 네. 앞으로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에서 AI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블랙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엔비디아 테크가 주요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건 향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파트너십이 깊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 로드맵이나 가격 정책, 시장 지배력 변화 이런 거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죠. 확실히 기회와 리스크가 딱 붙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사업 AI 헬스케어 분야가 언급되네요.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솔고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AI 헬스케어 진출은 사업 다각화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포리오 확장. 네. 기존의 산업용 솔루션과는 좀 다른 새로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니까요. 솔고바이오 인수를 통해서 아마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나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MDS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지금 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네. 헬스케어는 또 규제도 많고 진입장벽도 꽤 높은 시장이라서요. 투자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시도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주력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긴 좀 이른 단계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분야입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네, SDV 요즘 정말 핫하죠. 맞아요.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운영체제 OS 플랫폼인 모빌진을 그룹 외 단독 총판을 맡았다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SDV는 요즘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SDV는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처럼. 네, 맞아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개선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차량용 OS가 있습니다. 네. MDS테크가 현대차 그룹의 자체 OS인 모빌진을 현대차 그룹 외부 고객사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말고 다른 회사들한테요? 그렇죠. 다른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들이 모빌진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할 때 MDS테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와... 이건 MDS테크가 미래 자동차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빌진 플랫폼 자체가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산될지 이게 관건이겠죠. 정말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과 IoT 솔루션도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존 임베디드 사업의 연장선상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이렇게 구현하는 기술이고 IoT는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이죠. 네네. 두 기술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기계들을 IoT로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공장,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분야에서 MDS테크의 기존 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거든요. 원래 잘 하던 분야의 확장. 네, 이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한 AI GPU 사업,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AI 헬스케어, 자동차 산업 변화의 핵심에 선 SDV, 그리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IoT까지. 와, 미래 성장 스토리가 꽤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보죠.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450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3%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0.8%나 증가했어요. 와,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뛰었네요. 네, 특히 AI 서버와 산업 자동화 매출이 39.3%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2분기 실적만 보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준수하고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렇죠. 특히 AI 서버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앞서 이야기한 그 엔비디아 파트너십의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넓게 보니까요. 2025년 상반기 전체 실적은 약간 다른 그림을 보여주네요. 그래요? 상반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는 2.5%에 그쳤고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고 나와요. 순이익의 적자 전환이요? 네, 2분기 실적과는 온도차가 꽤 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반기 순이익의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이게 실제 영업활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무적인 요인이 큽니다. 회계상의 문제. 네. 자료에 따르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회사가 발행한 그 전환사채 CB 있잖아요. 네네. 그거와 관련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회계상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주가가 오르면 이 권리의 가치가 커지니까 회계장부상으로는 손실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실제 현금 유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반기 전체로는 2.5%에 그쳤다는 점,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2분기에 큰 폭의 개선이 있었지만 그 말은 즉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1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신사업 투자나 관련 비용 증가가 상반기 전반의 수익성을 좀 제약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 1,655억 8천만 원, 영업이익 5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 성장을 안정적인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여전히 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2분기의 이익 개선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추세의 시작인지는 앞으로의 실적을 좀 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적인 착시도 있고 실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도 같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의 재무 상태, 즉 펀더멘털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살펴보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약 1,634억 원, 총자산은 2,394억 원 정도고요. 부채는 총 896억 원, 자본은 1,497억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계산해보면 부채 비율은 한 59.84%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부채 비율 59.84%면요. 일반적으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요? 네. 통상 100% 이하면 양호하다, 200% 이하면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60% 미만이면 건전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862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기적인 유동성,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다만 그 2025년 상반기에 자회사 투자, 아마도 그 솔고바이오 관련 투자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런 걸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드러났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채가 좀 늘긴 했군요. 네, 투자를 위한 건전한 부채 증가는 괜찮지만 이것이 앞으로 꾸준한 수익 창출로 이어져서 재무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약하면 현재 재무 상태는 양호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관련 지표들도 좀 나와 있는데요.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게 1.03에서 1.04배 정도. 이건 회사의 장부상 가치랑 시장 평가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1배 근처니까요. 그리고 2024년 기준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4.24%였고요. PER, 주가수익 비율은 18.55에서 19.5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ROE가 아주 높진 않은데 PER은 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PBR이 1배 근처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현재 자산가치 대비로는 크게 고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ROE 4.24%, 이건 자기 자본 대비 수익 창출 능력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죠.
뭐 은행 예금 이자율하고 비교해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일 수 있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PER이 약 19배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순이익 대비 주가가 19배 정도에서 거래된다는 뜻인데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즉 현재 수익성 ROE는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AI나 SDV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에 PER가 주가에 녹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MDS테크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수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주주는 누구이고 또 시장에서는 MDS테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이라는 곳으로 약 25.74%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네, 플레이그램.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3.63%인데 최근 7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아, 외국인이 7일 연속 샀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세르지주가 확고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외국인 지분율 자체는 아직 3%대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최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 투자자들도 MDS테크의 그 성장 스토리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MDS테크를 분류하는 테마를 보면 역시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꼬리표가 가장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나 뉴스에 MDS테크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AI 수혜주,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네요. 딱 저희가 앞서 분석한 신사업 분야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MDS테크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은 단연 엔비디아 그리고 AI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AI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MDS테크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는 거죠. 아, 정책 수혜 기대감. 네. 또한 자동차 산업의 SDV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율주행 스마트카 테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MDS테크의 주가 움직임은 자체적인 실적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특히 엔비디아의 행보,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같은 거시적인 테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료에 2025년 10월 2일자 정보가 있네요. 종가는 1,424원으로 전날보다 1.42%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1,438원까지 올랐다가 1,391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네요. 이날 상승 이후로는 특별한 개별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테마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군요.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7월에 고점을 찍은 후에 한동안 조정을 좀 받다가 9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9월부터 반등 시도? 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초기 신호, 소위 말하는 정배열 초기 모습이 보이고 앞서 언급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 긍정적인 분석인데요. 하지만 위쪽으로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나 이전 고점 부근, 예를 들어 7월 고점 같은 곳에 매물이 좀 쌓여 있어서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항선도 있다. 네, 상승 시도와 저항 가능성이 좀 공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기술적 분석은 그런 흐름이군요. 자료에서는 투자 전략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상의 제안을 보면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나누어서 매수하는 이른바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네, 구체적으로는 1,350원에서 1,400원 사이를 1차적인 매수 고려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서 이전 저점인 1,25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손실 관리를 위해서 매도하는 손절 라인도 제시하고 있네요. 네,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제시되어 있군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에 담긴 하나의 분석과 제안일 뿐입니다. 실제 투자는 이 정보를 참고하시되 반드시 당신의 투자 성향과 판단, 그리고 추가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성장 기대감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것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적 위험인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 수익성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주가 희석 위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비 무량 부담. 네. 둘째는 시장 경쟁 심화입니다. 임베디드 솔루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AI나 SDV 같은 유망 분야에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셋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IT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적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금리 변동 혹은 정부 정책의 변화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들도 회사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네,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군요. 오늘 저희는 MDS 테크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봤습니다. 네, 정말 깊이 살펴봤네요. 오랜 업력의 임베디드 시스템 강자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해서 AI 및 GPU 솔루션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고 또 AI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넘보면서 성장을 모색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 또한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가 좀 남아있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숙제가 있죠. 치열한 시장 경쟁과 정말 눈부시게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고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MDS 테크의 성장 내러티브에서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분명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의존성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MDS 테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서 과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임베디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네.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날개를 펼쳐서 독자적인 비행을 준비할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DS 테크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지식 여정에 값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